오늘 신문입니다. 암흑의 23개월, 구타에 시달리다 저녁날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년의 안타까운 사연이 동아일보에 실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 8월에 입대한 이모 상병, 자대 배치 후 선임 70명의 군번을 외우게 했다고 합니다. 저도 자대 배치 후에 생활규칙과 선임의 순서 외우는 정도 요구는 받았었는데 부대의 빠른 적응을 위한 것이었죠. 이렇게 70명의 군번을 외우는 것, 가혹행위에 가깝죠. 이상병이 다 못 외우지 않은 인간 샌드백이라며 구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특히 암기에 약했기 때문에 집중 타겟이 됐다고 하는데요. 보초로 저는 6시간 내내 정강이를 차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2013년 이때 7개월이 지난 3월쯤에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물건을 동기들에게 나눠주면서 자살하고 싶다고 하소연을 한 것이죠. 간부는 이런 내용을 보고만 받았지만 감시 역할을 하는 전우조만 붙였습니다. 만약 이때 민간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이상병의 동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중대는 폭력 문제가 심각했었다. 하지만 간부들은 모른 척했다. 선임병이 후임을 잡고 있어야만 부대가 잘 돌아간다라는 간부의 인식 때문이었다. 이렇게 무관심 속에 이상병은 소대장과 다투기도 하고 타령도 하고 붙잡혀서 영창을 가고 헛소리에도 과대망상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끊임없이 위험 신호를 보냈지만 군 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제대하는 그날 자택에서 뛰어내려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일이 불거졌을 때 군은 형식적으로 소원 소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몇몇 병사에게 징계 조치를 내리겠죠. 문제는 그 이면에 뿌리 박힌 인권에 대한 인식입니다.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에볼라 공포. 에볼라 공포만 국내에 상륙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에볼라 검역을 놓고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이냐, 인권이냐를 놓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장복기가 3주나 되죠.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공항 발열 체크를 시작으로 에볼라 발병국을 다녀온 사람들 추적 조사까지 하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두 격리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라 딜레마라는 것이죠. 에볼라 관련 국내 대책을 좀 살펴봤습니다. 만약 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는 여행자에게 증상이 있다면 일단 인천 의료원으로 격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없더라도 한 3주간 전화로 추적 조사를 하죠. 만약 입국 후에 환자가 발생한다면 가까운 음압병상으로 격리 치료를 하고요. 그 가족도 3주간 추적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과정을 보면 이렇게 출국자, 입국자를 중심으로 분리해서 대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출국자가 만약에 제3국을 거쳐서 에볼라 발생국에 갈 경우에는 그 추적이 어렵다는 것인데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방역 문제인 만큼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조선일보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화 명랑의 연일 관객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리더가 없는 사회에서 이순신 장군이 던지는 이 메시지에 시민들이 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명랑대첩 때 거북선과 쇠사슬이 쓰였다는 설이 있는데요. 이순신의 조카 이분이 쓴 충무공획록에 보면 거북선 모양으로 전선을 장식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실제 거북선이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쇠사슬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는 후대에 덧붙여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거북선과 쇠사슬 없이 전략으로 거둔 승리였다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둘러싼 설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살설입니다. 선조의 불신과 당장의 갈등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이민서가 지은 김충장 공유사에 보면 투구를 스스로 벗고 적탄을 맞아 죽었다라는 내용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시 투구를 벗는다는 것은 장수가 결사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또 노량진에서 전사하지 않았다, 은둔하고 있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의 장례를 치른 맏아들 이회가 조문객에게 화답한 편지를 보면 이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웅에 대한 관심도 좋지만 역사는 바로 알아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함께 보겠습니다. 더운 여름밤, 잠은 안 오고 배는 고프고 치맥 생각나시죠? 그런데 치맥이 통풍을 부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통풍은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할 요산이 체내에 쌓이면서 발생하는데요.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죠. 그런데 이 요산이 맥주에 다량으로 함유된 퓨린이라는 성분이 분해되면 생긴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 퓨린, 고기에도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만약 요즘같이 땀을 많이 흘릴 때 이 고기와 치맥을 먹으면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통풍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예방법은 이렇습니다. 맥주를 줄이시는 게 좋고요. 단백질은 식물성으로 대체하시고 물을 자주 마셔서
요산을 잘 배출시키면 됩니다. 또 야식은 숙면을 방해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열대야에 잠 못 이루는 밤, 치맥보다는 시원한 물 한 잔과 가벼운 산책 어떨까요? 지금까지 오늘 신문이었습니다.